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구성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면서 A에서 C는 유소년 부양 노년 인구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갑국에서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다 이렇게 대놓고 지금 A, B, C가 각각 유소년, 노년, 부양인구 중에 무엇인지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주어진 이 B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 주어진 이 멘트를 이용해서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T년의 유소년 부양비에 대한 정보만 지금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T년의 이 ABC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C분의 B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사실 C가 얼마고 B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저 그냥 간단하게 B는 1이고 C는 3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A분의 B 플러스 C가 3분의 2가 되려면 B 플러스 C면 4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정을 했으니까. 그럼 A 얼마가 돼야 되나요? 6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A 대 B 대 C는 6 대 1 대 3이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요 정보 뒤에 마지막에 단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또 자료가 주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도표 문제를 풀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떠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대소 비교, 크기 비교나 뭐 비율을 보통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만만한 한 애를 골라서 걔를 100으로 놔두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진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T년의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는 단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갑과 을국의 T년 T 플러스 50년, T년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를 T년을 100명으로 한번 둬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소년 부양인구, 그 다음에 노년 인구라고 이렇게 항상 써놓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부양비 문제 풀 때는. 그럼 잘 보세요. 전체 인구가 100명인데 A 대 B 대 C가 상중하 중에 뭔진 모르겠지만 6대 1 대 3이래요. 그리고 이 T년, 갑국의 T년의 유소년 부양비가 50이 나왔다 그랬죠. 그럼 유소년 부양비가 50이 나왔다는 얘기는 부양인구 분의 노년인구 곱하기 100,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인구 곱하기 100을 한 값이 50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럼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인구가 2분의 1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인구가 2분의 1이 되려면 A, B, C 중에 뭐가 부양인구고 뭐가 유소년인구겠어요? 그렇죠. A가 바로 부양인구가 되는 것이고 C가 바로 유소년 인구가 되는 것이고 B가 바로 노년 인구가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인구를 100으로 잡았을 때 유소년 인구 30명, 부양 인구 60명, 노년 인구 10명 이렇게 이제 놔두면은 A, B, C도 맞출 수 있고 표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T 플러스 50년 그리고 을국의 내용도 한번 구해볼게요. A분의 T 플러스 50년 갑국을 보시면 요게 1이잖아요. 그러면 A, B, C가 있고 C분의 B가 3분의 1이에요. 그럼 C를 3, B를 2라고 하면 A는 5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갑국의 인구는 근데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잠시 놔둬야 되는데 요게 이제 3대 5대 2. 요게 이제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다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T년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을국의 T년 같은 경우에는 C분의 B가 6분의 1이니까 B를 1로 하고 C를 6으로 하면 A는 얼마가 돼요? 13. 그럼 보세요. 을국은 T년의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잡았죠? 그럼 100명을 13대 1대 6으로 각각 부양인구, 노년인구, 유소년인구가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T년의 부양인구가 65명이 되겠고요. 노년인구가 5명이 되겠고, 그러면은 나머지 유소년인구가 30명이 되겠죠. 그럼 잘 보세요. 지금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유소년 인구가 10% 감소했대요. 그럼 30명에서 얼마가 돼야지만 10%가 감소한 거죠? 그렇죠. 27명이 돼야 되죠. 근데 보세요. 지금 갑국의 T 플러스 50년에 유소년 인구 대 노년 인구의 비율이 3대 2인데 유소년 인구가
27명이에요. 그럼 갑국의 노년 인구 몇 명인가요? 그렇죠. 18명이죠. 그러면 B 플러스 C 그리고 A 요거 대 비율이 1대 1이잖아요. 요거 다 더한 값이 45니까 부양인구도 45. 그럼 전체 인구는 총 몇 명인가요? 90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나 여기 설정한 100명, 90명은 다 그죠, 상대적인 값입니다. 갑국과 을국의 T년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의 값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을국의 T 플러스 50년에 A분의 B 플러스 C가 똑같이 1이고요. 이번에는 갑국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른 점이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대요. 그럼 30에서 얼마가 감소해야 되죠? 24가 돼야지만 20%가 감소한 거죠. 6만큼 감소해야 20% 감소한 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B 플러스 C, 지금 A, B, C가 있는데 여기 B를 2, 3, 5 이렇게 하면 똑같은 조건이 되는데 C가 지금 24명이래요. 그럼 B는 몇 명이 돼야 되겠죠? 16명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다 더한 값이 40이니까 부양인구도 똑같이 40이 되겠네요. B에 따르면. 그러면은 을국의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는 80명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표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선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년의 노년 부양비는 얼마인가요? 6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되죠. 그럼 을국의 노년 부양비는요. 65분의 5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갑국은 을국의 2배인가요? 곱하기 1을 하면 65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2배가 될 수가 없죠. 분모가 다르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분자는 같은데 분모가 더 클수록 전체 값은 더 작아지니까 2배가 될 수가 없죠. 2배보다 더 크죠. 갑국의 노년 부양비가. 2번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인구는 갑국과 을국이 동일한가요? 27명이고요. 갑국은, 을국은 24명입니다. 동일하지 않고요. 3번 T 플러스 50년의 을국은 갑국과 달리 초고령 사회이다. 자, 초고령 사회인지를 보기 위해선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갑국 먼저 보면은요. 갑국 전체 인구 90명 중에 18명이 노인 인구고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할 거예요. 얘를 약분하면 10분의 2가 돼서 20%, 즉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을국도 보시면 전체 인구 80명 중에 노인 인구 16명이고요. 이거 약분하면 10분의 2가 돼서 마찬가지로 2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을국과 갑국 모두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 T년에서 T 플러스 50년 사이에 을국에선 갑국과 달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갑국에서도 보면은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년 인구 늘어났고요. 을국에서도 유소년 인구 줄어들고 노년 인구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리가 아니라 모두 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4번도 틀린 선지고요. 5번을 보시면 T년의 부양인구는 을국이 갑국보다 많고 을국 65명, 갑국 60명이니까 맞는 말이고요.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갑국이 45명, 을국이 40명이니까 갑국이 을국보다 많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는 어려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B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구를 파악해내는 연습을 좀 하셔야 아마 수능에서도 이런 형태가 연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